그리고 설치할 때와 그 철거할 때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 철거를 한다는 거는 험악한 일종의 뭐랄까 모독이잖아요. 분묘, 묘지를 파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대전 현충원에 있는 걸 파묘할 겁니까? 그런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병률 교수는 평생 독립운동사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조예가 깊은 그는 홍범도 장군의 일지를 해제해주는 홍범도 자서전을 썼고 홍범도 장군의 생전 영상을 발굴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국방부에 의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불거진 지금 취재팀이 찾은 반 교수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1921년 한인 무장부대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건인 자유시 참변, 당시 국제공산당 코민테른과 연결된 고려혁명군과 독립군 통합의 주도권을 행사해온 대한의용군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1921년 6월 28일 극동공화국 군대가 치안 유지를 이유로 상하이파 대한의용군을 무장해제시키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한병률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장해제의 결정 과정이라는 거는 이 그 간도에서 간 독립군 지도자들이 거기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윗선에서 결정된 거죠. 러시아 공산당원 핵심 당원들, 지도자들. 근데 국제공산당의 지도자들이 결정한 거죠. 독립군 뭐 홍범도나 이청천이나 칠인동이나 안무나 허군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지. 일종의 거기 의탁하라고 한 거니까 군대를 갖고 청산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전후에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위치에 있을지도 않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었어요. 소속은 그쪽이지만 독립군들이 엄청난 희생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그런 무장해제 결정 과정에서는 관여할 처지가 못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가해자 쪽에 소속되어 있다. 이거 한 사실만 가지고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몰살하는데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마치 책임 있는 것처럼 자기 동포 독립군들을 학살하고 이제 살상하는데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6월 28일 무장해제 들어갔을 때 군대 동원해서 홍범도 또는 홍범도 부대원들 또는 그 간도에서 갔던 독립군 이청천이나 안무나 최진당 이 부대 사람들이 거기 동원된 바가 없죠. 오히려 피해를 받았죠, 이쪽이. 연구하실 때 이런 약간의 억측이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런 의혹들을 보시면은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엄중함을 모르는 거죠. 함부로 현재의 어떤 가치관, 그 입장을 가지고서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그런 것들은 가볍다,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더군다나 이게 뭐 홍범도 장군이나 그 5분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한국 역사에 관계된 거잖아요. 근현대사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찾는 그런 과정이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볍게 모든 거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 무식한 쪽인데 빨치산인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에서 알고 있는 지리산 빨치산이죠. 근데 이건 러시아 말로 영어로는 파르티잔이죠. 파티잔이죠. 러시아 말로는 파르티잔이에요. 빨치산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비정규군이에요. 자발적인 어떤 그 의로움을 위해서,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는 건 비자발적인 그 비정규군이에요. 관군이라든가 정규군이 아닌 거를 파르티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서라든가 러시아에서 얘기할 때는 의용병 또는 의병이나 독립군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러시아에서 표현할 때 그게 빨치산이에요. 파르티잔이에요. 근데 홍범도 장군도 러시아에서 쓴 거면 당신 뭐 했어요? 하면 한국말로는 의병이라고 했잖아요.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근데 러시아로 번역하면 그게 빨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1919년부터 22년 나기가 빨치산 운동을 했다. 그러면 독립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말의 의병이라든가 임진왜란 때 의병도 다 빨치산이에요. 그게 러시아의 빨치산 용어 그 원 뜻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리산 빨치산을 염두에 두고 그걸 연상케만 하는 그런 아주 알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나쁜 그 의도를 갖고 한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그걸 무식한 거죠.
그럼 이청천도 빨치산이죠. 최진동도 빨치산이죠. 안무 혹은 다 빨치산이죠. 왜 홍범도만 빨치산입니까? 다 빨치산이지. 독립군이니까. 그리고 한 마리 의병도 다 빨치산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 공식 문서에 이렇게 함부로 쓰냐 이거죠. 그거는 뭐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죠. 당연히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우리 독립을 찾으려고 하는 독립운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념과 어떤 국가든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다 손을 잡는 게 당연한 논리죠. 아무도 도와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걸 세계혁명이든 어떤 국제공산주의 운동에든 어떤 간에 그 레닌이 그 혁명의 지도자가 후원해줬다고 할 때는 그거는 다 당연히 받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머나먼 원동에서 모스크바지 그 긴 여행을 해서 가서 그 왜 갔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독립운동에 대한 갈망이죠. 그것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그것을 무슨 좁게 아주 그 편파적으로 해서 무슨 자유참변에 대한 자기의 어떤 기여를, 공헌을 그것을 치하한 면에서 선물 줬다 이렇게 하면 왜곡도 이제 보통 지나친 왜곡이 아니죠. 소련 공산당 가입했다.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게 험악하게 들리죠.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면은, 볼세비키라고 한다면은. 홍범도 장관이 그건 아니죠. 27년인데 벌써 이미 60세고 연금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29년부터는 정교한 이론을 습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남에게 전파를 하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걸 가서 자기가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다? 그건 아니죠. 그럼 1917년 이후에 한인사회당, 예를 들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동조하는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 또 국내에서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소련공산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가입한 이후에 무슨 소련공산당에 진짜 뭐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거나 또 뭐 한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그걸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평민처럼 산 사람이 없어요.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 긴 동안의 항일 독립운동, 무장투쟁,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오직 한 마음 갖고 했던 그런 일생을 버리고 가족들을 다 희생당하는 그 홍범도 장군 일생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홍범도 장군 한 개인에 대한 그런 말살 작업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자체에 대한 어떤 지우려고 하는 참 불순한 그런 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니까 일반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반공정서, 그 오랫동안의 분단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몸에 거의 체득화되어 있는 그 반공정서 하면 움찔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개 뭐 이렇게 된 그런 것을 연상시켜가면서 홍범도 장군의 그런 부분을 덧칠하는 그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평가를 할 때는. 그런 면에서 그런 표현들은 지극히 국방부의 어떤 공식 문서에서는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되죠. 공산당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력이라고 막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평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거의 안 한다시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무시당했죠. 그럼 소련 당국에서 그 홍범도를 중요한 인물로 해가지고 레닌이 선물 주듯이 이렇게 계속 저기를 중요한 인물로 해가지고 그분한테 큰 혜택을 줬나요? 대우를 했나요? 고려인들이 그 홍범도 장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을 카잘린스크라고는 강제유지 당시에 그 시골 그 벽촌에 들여다 놓은 것을 끄지로라도 도시지역으로 모셔왔고 또 도시지역에 와서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홍범도 장군이 병원 수비로 한 3개월 동안 일하고 근데 고려옥장거의 그분들이 홍범도 장군을 고려옥장 그 수직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의 어떤 연금 플러스 거기에 일종의 좀 몇십 루블을 보태에 들여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홍범도 장군인데 그게 어떻게 마치 소련 정부로부터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난센스죠, 난센스. 보통 난센스가 아니죠.